네, 안녕하세요. 축구 생각입니다. 주말에 있는 축구 승무패 토토 최종픽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경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브랜드포드 대 사우스햄튼의 경기고요. 제가 평균적으로 8개에서 10개가 적중이 되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베팅 내역 관련해서는 이 멤버십 관련해서 이제 베팅력이나 아니면 단톡방 참여를 희망하고 싶으신 분들만 멤버십에 가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K리그가 주중에 지금 경기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K리그 주중에 있었던 경기 같은 경우에는 좀 주말에 이 또 K리그가 들어오기 때문에 내일 저녁에 이제 풀백과 독식팩을 공유 드릴 텐데 그 부분에 좀 반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체중에선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번 경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브랜트퍼드 대 사우스햄튼의 경기고요. 일단 뭐 두 팀 다 특이사항은 없고요. 맞대결 전적에서도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뭐 두 팀 다 잔류권이긴 하지만 이 강등권과의 승점 차가 많이 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두 팀 다 동기부여가 있다라고 봤어요. 그래서 무승부는 크게 의미가 없는 결과라고 봤었을 때는 승패 방향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고, 사실은 사우스햄튼이 최근에 보여주는 모습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경기력적으로는 좀 좋지 않은 부분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흐름적으로도 그렇고. 근데 이 브랜드포드와 비교했었을 때 스타일적으로 봤었을 때는 브랜드포드가 수비적으로 두 팀 다 공간적인 부분들이 있고 공격에서의 모습들이 브랜드포드보다는 사우스햄튼이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승패 방향이라면 저는 브랜드포드의 단통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경기입니다. 벌리 대 아스톤 빌라의 경기고요. 벌리는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홈에서는 3연승을 하고 있고요.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일단은 뭐 두 팀이 동기부여는 벌리가 조금 더 높겠죠. 잔류권에 위치하고는 있지만 이 강등권과의 승점 차이가 적은 상황이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조금 더 높은 팀은 벌리고요. 근데 아스톤 빌라와의 경기력을 봤었을 때는 아스톤 빌라가 수비는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도 공격 자체가 나쁘지 않은 팀이기 때문에 벌리가 동기부여는 높더라도 경기력적으로는 많이 앞서진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승부까지 받쳐야 될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스톤빌라가 정배당을 받은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승무 투픽이 일단 벌리가 지지 않는 판단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승무 투픽을 체중에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경기입니다. 크리스탈 팰리스 대 와포드의 경기고요. 어, 이 와포드 같은 경우에 5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원정에서 2연패를 하고 있고요.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크리스탈 팰리스가 홈일 때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크리스탈 팰리스가 정배당을 받았고 투표율도 굉장히 많이 몰렸죠. 와포드가 최근에 보여주는 흐름 자체도 좀 부족하고 이 지금 동기부여가 두 팀 다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크리스탈 팰리스가 유리해 보이는 경기력적으로는 맞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와포드가 동기부여가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크리스탈 팰리스도 마찬가지라는 점과 경기력적으로 이 와포드가 지난 경기 때 보여줬던 모습들 자체가 나쁘진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크리스탈 팰리스도 지금 최근에 보여주는 경기력이 그렇게 좋다라고 보긴 좀 어렵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충분히 이변을 노려볼 만하지 않을까. 두 팀 다 동기부여가 없는 상황이라면 완전한 역배도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최종에선 승무패로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경기입니다. 브라이튼 대 맨유의 경기고요. 브라이튼은 홈에서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고 맨유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4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브라이튼이 맨유 상대로 7연패를 하고 있고요. 홈에선 3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브라이튼 상대로 강했었던 맨유라는 점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동기부여는 맨유가 조금 더 높죠. 브라이튼은 동기부여가 크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동기부여적인 부분들이나 맨유가 최근에 경기력적인 부분들이나 아니면 원정에서의 모습들이 아쉽긴 하더라도 브라이튼의 경기력도 저는 좀 좋다라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보여주는 모습들이 동기부여도 없는 상황이라면 수비적으로 공간들도 좀 있고 맨유가 분위기 반전에는 성공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충분히 노려볼 만한 경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의심하지 않고 브라이튼의 단통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경기입니다. 리버풀 대 토트넘의 경기고요.
리버풀은 3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홈에서는 12연승을 하고 있고요.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리버풀이 홈일 때 3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두 팀 다 동기부여가 있죠. 토트넘은 챔스권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이 우승권 경쟁을 하고 있죠. 일단 챔피언스 리그가 있었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담이 있는 거는 리버풀이 조금 타격은 있겠지만 이 두 팀 스타일을 봤었을 때 리버풀이 토트넘 상대로 강했었던 전적들도 있었고 경기력적으로도 지금 토트넘이 저는 지난 경기 레스터 상대로 승리를 만들어내긴 했었지만 이 수비에서의 불안한 부분들은 좀 크다라고 봐요. 리버풀이 저는 충분히 노릴 수 있지 않을까. 리버풀이 체력적인 부담은 있을지라도 동기부여가 없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두 팀의 이 모습을 생각을 해봤을 때 수비적으로 더 불안한 토트넘이 좀 불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상대 전적에서도 강했었던 리버풀의 승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6번 경기입니다. 강원 대 울산의 경기고요. 일단은 울산이 강원 상대로 좀 강했었던 전적들이 있습니다. 주중 경기 때 지금 패배를 했죠. 좀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 뭐 퇴장도 있었기 때문에 그 점을 생각을 하더라도 좀 주중 경기 때 이변이 나왔었기 때문에 주말 경기까지는 이변이 갈 것 같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역배가 나왔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좀 정배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강원이 지금 공격에서의 결정력도 좀 부족한 부분들이 많고 울산과 비교했을 때는 경기력이 좀 밀리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도 의심 없이 강원의 단통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경기입니다. 대구 대 수원 삼성의 경기고요. 뭐 두 팀 뭐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일단은 대구가 보여주는 모습들이 이번 시즌 좋진 않아요. 수원 삼성도 마찬가지로 좋지 않은 상황이긴 한데 어쨌든 울산을 잡아내면서 지금 뭐 경기력이 좋았다라고 보긴 좀 어렵지만 그래 상대의 퇴장이 있었겠죠. 그래도 분위기 반전은 성공을 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대구는 홈에서 보여주는 모습들 자체가 강한 팀이긴 해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두 팀 다 뭐 경기력이나 흐름이나 그다지 좋지 않은 상황을 생각을 해봤을 때 수원 삼성이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고 대구가 최근에 좀 이 공격에서의 모습들이 좀 아쉽다라는 생각들 비겐슬몰 조합 자체는 좋지만 이 전방 말고는 이 측면에서 풀어나가는 과정들이 너무 아쉽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무승부가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의 단통 무승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8번 경기입니다. 인천 대 전북의 경기고요. 인천이 홈일 때 전북 상대로 3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경기를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울산 경기를 일단은 정배당을 생각을 하는 부분들도 있고 전북이 인천 상대로 강했었던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지금 전북의 경기력도 굉장히 아쉽고 그리고 인천의 흐름이나 경기력 자체가 나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전북 상대로 홈에서는 그래도 무승부까지는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오히려 전북의 답답한 공격력을 보여주다가 인천에게 역습에 당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인천보다는 지금 전북의 모습 자체를 좀 못 믿겠다라는 경향이 좀 커서 이 경기는 승무패로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경기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서울대 이제 수원 FC의 경기고요.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서울이 수원 FC 상대로 홈에서 3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서울이 수원 상대로 강했었던 전적 자체는 있지만 저는 수원이 최근에 보여주는 모습 자체가 공격에서의 모습들이 굉장히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라스도 살아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이승우도 적응을 하는 부분들. 그리고 이 두 팀 다 저는 수비적으로는 좀 불안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팀인데 지금 두 팀을 비교했었을 때 공격적으로 더 좋은 부분을 보여주는 팀. 물론 네임밸류적인 부분에선 서울이 좀 앞서긴 하지만 이 호흡적인 측면에서는 나상호를 받쳐주는 선수가 서울에선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반면에 수원 FC 같은 경우에는 라스도 좀 살아나고 있고 이승우는 적응을 해나가는 그런 모습들. 이 공격에서의 모습들이 저는 수원 FC가 조금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서울의 단통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경기입니다. 제주 대 김천의 경기고요.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제주가 홈일 때 김천 상대로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김천이 제주 상대로 좀 강했었던 전적들이 있고 좀 무승부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경기이긴 해요. 그래서 폴더에 여유가 있다면 무승부까지 가져가는 것도 괜찮은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주가 흐름적으로 또 나쁘지 않은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고 김천 같은 경우에는 공격진 자체는 괜찮지만 이 측면에서의 공격을 풀어나가는 과정 자체가 좀 부족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비적인 부분에선 제주보다는 김천이 조금 더 앞선다라고 생각을 해서 무승부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했었던 경기인데 어쨌든 지금 제주와 김천의 경기력적인 부분을 봤었을 땐 이 제주가 공격에서 보여주는 모습들이 어쨌든 주민규의 한방도 있고 좌우측의 안현범이나 이 정우재와 같은 그런 선수들의 모습들 중원도 지금 김천보다는 중원이 조금 더 강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제주의 단통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입니다. 포항 대 성남의 경기고요.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포항이 홈일 때 최근에 성남 상대로 전승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두 팀 맞대결에서 좀 최근 10경기 동안 무승부가 없다라는 전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고민을 했었던 경기이고 전체적으로 좀 고민을 했었던 경기인데 지금 포항이 이 측면에서의 모습들은 굉장히 좋아요. 이강혁이나 아니면 뭐 전체적인 측면에서 모습들도 좋고 이승모도 아직은 공격적으로는 조금 아쉬운 부분들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고군분투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남과의 경기력을 사실을 비교를 할 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왠지 개인적으로 포항이 이 정도의 투표율이 몰리면 좀 불안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80% 가까이 몰리는 상황인데 이 정도의 투표를 몰릴 만큼의 배당인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리고 경기력은 지금 사실 포항과 성남을 비교했었을 때는 포항이 많이 앞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말씀드린 그런 투표율이 저는 왠지 모르게 좀 불안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남이 원정에서의 경기이기 때문에 조금은 지키면서 플레이할 가능성이 있어서 저는 무승부를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포항의 승부 투픽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입니다. 레스터 대 에버튼의 경기고요.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7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원정에서 굉장히 좋지 않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고요.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일단은 레스터는 동기부여가 없는 상황이고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강등권 탈출에 대한 동기부여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두 팀에게 있어서는 동기부여는 원정팀이 에버튼이 더 높습니다. 하지만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워낙에 좋지 않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는 팀이기도 하고 레스터가 홈에서는 나쁘지 않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는 무승부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하긴 했어요. 그래도 저는 동기부여가 에버튼이 높고 최근에 이 강등권에 가까워지다 보니까 좀 경기력이 좀 살아나는 부분들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레스터의 경기력이 좀 좋지 않은 부분들 저는 에버튼이 충분히 무승부는 의미가 없는 결과라서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기부여가 더 높은 에버튼을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스터의 단통패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입니다. 노리치 대 웨스트햄의 경기고요.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원정에서 4연패를 하고 있고요. 원정에서의 전적이 좀 좋지 않은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네요.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노리치가 웨스트햄 상대로 3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경기에는 좀 의심하고 있지는 않아요. 어쨌든 웨스트햄이 노리치 상대로 강했었던 전적들도 있었고 노리치는 강등이고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유럽파권을 지키기 위한 동기부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동기부여 자체도 웨스트햄이 높고 경기력적으로도 앞서는 팀은 노리치보다는 웨스트햄이기 때문에 이 경기를 의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노리치의 단독패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맨체스터 시티 대 뉴캐슬의 경기고요. 맨시티는 3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홈에서는 2연승을 하고 있고요.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맨체스터 시티가 뉴캐슬 상대로 5연승을 하고 있고요. 홈에서는 최근에 전승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뉴캐슬 상대로 강했었던 맨체스터 시티고 뉴캐슬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최근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이 수비적으로는 주력이 느린 부분들도 분명히 있고 불안한 부분들은 많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맨체스터 시티가
지금 챔스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리그에 집중할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승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동기부여도 높고 경기력도 앞서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담은 조금 불안하긴 할지라도 저는 이 경기는 의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맨시티의 단통 승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4경기에 대해서 최종픽 공유를 모두 마쳤고요. 저는 내일 저녁에 풀백과 독식픽 그리고 프로토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